이번 영상에서는 사업이나 가게가 망하기 전에 나타나는 5가지 신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저도 2012년도에 망했잖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왜 망했는지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트럭장사 사관학교를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뭐 하시던 사업이 안 됐거나 뭐 가게가 안 됐거나 하여튼간 무슨 뭐 직장을 잃었거나 해가지고 여기저기 막 이렇게 옮기고 줄이고 하다가 트럭장사 사관학교까지 오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이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공통적인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정리를 해가지고 5가지 신호에 대해서, 망하기 전에 나타나는 5가지 신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 망하기 전에 나타나는 신호가요, 난 이 분야에 최고다라고 생각하는 그 근거 없는 자신감, 근자감, 이게 넘칠 때 망하기 전에 나타나는 신호입니다. 이게 이제 제가 11년 전에 12년 전이죠. 제가 당시에 그 가게를 강남에서 했을 때 남들보다 좀 빠르게 블로그라는 걸 시작했어요. 그 전부터 시작을 했죠. 2010년도 그쯤부터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발빠르게 네이버 카페도 운영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게, 제가 이거 한지 얼마 안 돼 가지고 네이버에 검색, 내가 원하는 키워드라고 하잖아요. 그걸 딱 집어넣으면 이게 검색에 딱딱 걸리는 거예요. 그것도 상단에. 이게 어디예요? 난 이제 다 배웠어, 인터넷. 그 당시에 사람들이 다 그랬거든요. 야, 과일을 인터넷에서 누가 사냐? 믿을 수 있는 데서 사지, 과일은. 그런 얘기들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인터넷 같은 걸 조금 이렇게 담을 쌓고 계신 분들이 많았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그걸 먼저 시작하고 나서 이렇게 되니까, 결과가 좋으니까, 저는 이제 근거 없는 자신감이 막 넘치더라고요. 제 스스로도. 남들이 무슨, 이렇게 해봐, 저렇게 해봐, 이런 건 뭐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저는 쇠락의 길을 가고 있었던 거죠. 실력자들은요, 그 시간에 조용히 뿌리를 내리고 있어요. 그걸 몰랐던 거예요. 이제 와서 제가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고 지금 이제 또 뭐 인스타그램이다 뭐 이런 걸 해보려고 하는데 너무 힘들어요. 진짜 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그때 그 당시에 열정도 없을 뿐더러 너무 안 되겠더라고요. 이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뭐 유튜브도 사실 뭐 잘하시는 분 떡상이라고 그러잖아요. 뭐 다 공식들은 있어요. 그런데 끊임없이 그걸 해야 되는데 그걸 못 하겠더라고요. 배우고 내가 더 이상 배울 게 없다고 느껴졌을 때 이게 망하기 전에 나타나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장이 멈추신 분들, 특히 성장이 멈춘 가게들, 그리고 대안이 없다는 거, 이게 망하기 전에 나타나는 신호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대안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때리고 있어요. 가게에서 매출은 안 오르는데. 그리고 그거를 이제 내가 정 답답하니까 물어봐요. 보면 도매시장 가면 장사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보는데 누구한테 물어보냐면 비슷한 사람한테 물어봐요. 저도 그랬어요. 망할 때. 어떤 비슷한 사람이냐면 매출이 비슷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야, 요즘 장사가 어때?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죠? 대부분 이렇게 얘기해요. 뭐 잘 되는 게 요즘에 뭐가 있어? 다 안 되지. 우리도 안 돼. 다 죽겠어. 이렇게 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조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또 참견인데 그걸 또 가슴에 새기고 그래, 맞아. 다 안 되는데 내가 어떻게 하라고. 근데 대안이 없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망하고 나서 생각해 보면 그때 당시에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차라리 모르는 사람이라도 잘하는 잘 되는 가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 가서 보고 계속 그런 가게들을 찾아다니고 또 그런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들한테 가서 조언을 구하고, 내가 답답한 거, 요즘에 저희 가게는요, 저는 과일 가게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과일 가게를 하는데 매출이 안 오르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막 그러면서 자기 뭐 구체적인 아파트 세대수도 얘기하고 막 해가지고 그 방법을 물어봤을 거예요. 여기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매출이 꾸준히 나오나요? 하고 물론 뭐 처음부터 알려주는 사람이 어딨어요. 정성을 쏟아야죠. 대부분 이렇게 물어보라고 그러면 그 좀 물어보는 태도가 좀 건방져요. 저한테 와서도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조금 건방지다는 게 뭐냐면, 뭐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도 건방진데, 뭐 그래도 사람이라면 좀 인사를 하고 안면이 트인 다음에
그런 질문을 해야지. 내가 원하는 거 질문을 해야지 뭐 답을 들을 수 있는데 다짜고짜 와가지고 배 감독님이시죠? 아, 반갑습니다. 저 유튜브 구독자예요. 예, 그러세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주구장창 그냥 새벽 시장에서 붙들어 놓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그 상황 얘기를. 근데 얘기를 또 보여요. 왜 안 될지, 안 되는지. 좀 예의가 없는 거죠. 사람, 기본적이라는 게 그 길이 있잖아요. 물어볼 때에도 그 순서라는 게 있잖아요. 좀 인연을 쌓고 뭐 얼굴을 익힌다 맘만 급해도 그래야 되는데 그게 없더라고요. 이런 게 이렇게 성장이 멈췄고 대안이 없는 분들, 이게 망하기 전에 나타나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주변 탓이 엄청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일단은 날씨 탓을 하죠. 날씨가 너무 더워, 날씨가 너무 추워. 이거 트럭 장사도 마찬가지예요. 탓 엄청 하기 시작해요. 이게 망하기 전에, 트럭 장사 망하기 전에도 나타나는 신호입니다. 뭐 가게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뭐 계속 비가 내리는데 내가 어떻게 하라고, 날씨가 계속 추운데 어떡하라고, 날씨가 계속 더운데 어떡하라고. 그런데요, 여름에는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이 뭐냐면 여름은 항상 더워요. 그리고 겨울은 항상 추워요. 겨울이 덥지는 않아요. 절대. 내가 준비를 못한 거죠. 근데 그걸 탓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손님 탓을, 가게 하시는 분들 특히 이런 거 많죠. 손님 탓을 많이 해요. 이 동네는 찌질해가지고 이거 먹을 동네가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손님이 어떠니까 뭐 진상이 많아서 그렇고 뭐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제가 트럭 장사하러 오시는 분들한테 교육할 때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진상은 내가 만든다고 얘기를 해요. 내가 만드니까 진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냥 조그맣게 예를 들어볼게요. 트럭에서 물건을 파는데 덤을 줘요. 안 줄 수가 없겠죠. 덤을 주는데 그 덤을 손님이 원하는 만큼 주면요, 어떻게 되냐면요, 이쪽 손님이 예를 들어 참외 2개를 가져갔어요. 조그만 거 2개를 가져갔어요. 그럼 옆에 손님도 2개를 줘요. 그럼 뭐라고 그러냐면 이분이, 왜 나는 조그만 걸로 2개 줘? 저 사람 아까 보니까 큰 거 줬던데? 그 3개를 뺏어가요. 조그만 거. 그럼 옆에 있는 사람 뭐라 그래요? 저 사람 좋은 걸로 3개 가져가네. 나는 이거 풍신나게 생겼으니까 4개 가져갈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덤을 주더라도 내가 정한 바운드리 안에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덤을 넘어가면 절대 안 되는 거죠. 뭐 안 주고 파는 게 제일 좋겠죠. 근데 저는 그 트럭 장사에서는 문화가 그러니까 얘기를 하지만 가게에선 절대 덤 주지 말라고 그래요. 그건 정말 손님을 안 좋게 길들이는 거기 때문에. 또 그 손님은요, 다음에 왔을 때도 덤을 원해요. 그래서 덤은 주지 말라고 그래요. 대신 다른 방법을 쓰라고 그러죠. 예. 손님 탓을 하시는 분들, 또 상권 탓을 많이 하세요. 가게 하시는 분들이 여기 상권은 다 죽었어, 이 가게는 뭐 여기 주변 상권은 그지들만 모여 요즘에는, 뭐 이런 말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주변 탓을 하시는 분들,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죠. 예. 상권이 정말 안 좋은 데서도 잘 되는 곳은 잘 돼요. 그걸 가서 배워야 되는 거죠, 제가. 그리고 직원 탓이나 이런 탓들을 많이 해요. 직원 탓. 우리 직원들이 안 좋아. 직원 구하기 힘들어서 장사 못 하겠어. 솔직히 직원 구하기 힘들어요. 근데 좋은 직원이 있다 그러면 그거를 급여를 더 줘서라도 내 직원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느껴보니까 그래요. 정 때문에 잘라내지 못하잖아요. 이 직원이 있으면 매출에 도움이 안 돼. 도움이 안 된다고 해서 손님을 떨어뜨리는 직원이 있어요, 분명히. 저도 과일 가게를 해보니까 그런 직원이 있더라고요, 진짜. 이 직원이 손님을 떨어뜨려요. 내가 봐도 떨어뜨려요. 그런데도 친분, 뭐 그동안에 정이 있고 뭐 1년 일하고 2년 일했으니까 그냥 두는데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과감하게 자를 건 잘라야 돼요. 고름은요, 놔둔다고 살이 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일 가게를 했을 때 당시에도 어떻게 했냐면 매뉴얼을 정했어요. 청소하는 요일, 청소하는 구역, 그리고 청소 시간, 그리고 매장에 진열되어 있는 물건을 점검할 수 있는 점검 시간,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그리고 뭐 이런 매뉴얼을 정하는 거죠. 손님 응대 방법, 컴플레인 대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다 매뉴얼을 정해가지고요, 잘 보이는 데다 붙여놨어요. 손님이 잘 보이는 데가 아니고 직원들만 잘 보일 수 있는데, 그런 매뉴얼이 필요해요. 조그만 가게도, 식당도 마찬가지고, 가게도 마찬가지고, 사업도 마찬가지고. 이 매뉴얼을 지키지 않고 오래됐다는 이유 하나로 뭐 오래됐으니까 라고 얘기하면 잘라내야 됩니다. 절대 그런 직원은요, 새로운 직원이 같이 왔을 때도 다 버려놔요, 이 직원이. 그렇기 때문에
과감하게 그럴 때는 퇴사를 시켜야 돼요. 주변 탓이 많아졌을 때, 뭐 사람 탓도 그렇고요. 주변 탓이 많아졌을 때는 망하기 전에 나타나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이거 정말 중요한데요. 네 번째, 이거 정말 중요해요. 이거는 정말 잘 들으셔야 돼요. 이 금융권에서 더 이상 대출이 힘들다고 그러면, 그렇다면요, 사업이 망하기 전에 나타나는 이건 신호입니다. 이거는 정말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요, 저도 1, 2 금융권에서 대출이 더 이상 힘들어져서 11년 전에 캐피탈, 저축은행 가는 순서가 그래요. 캐피탈이 되게 쉽죠. 뭐 전화로 할 수 있으니까 캐피탈, 저축은행, 사금융, 뭐 러시앤캐시나 뭐 이런 데죠. 사나머니는 저희 나라를 떠났으니까 이런 대부업체. 그 다음이 이제 사금융이에요. 사금융이라고 그래봤자 사채업자죠. 여기까지 간다고 그러면요, 절대 그 전에 손절해야 됩니다. 이거는 정말 손절해야 됩니다. 1, 2 금융권에서 힘들다고 판단되면 그때는 손절해야 돼요. 3금융권 이상 가면 카드론도 마찬가지고요, 캐피탈도 마찬가지고요, 저축은행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금리 저축은행 캐피탈 뭐 10% 중반 후반대까지 올라갔잖아요. 그리고 이 이자의 감당이, 그리고 참 신기한 게 뭐냐면요, 저축은행도 마찬가지고 캐피탈도 마찬가지고 고액 대출은 절대 안 해줘요. 소액으로 해줍니다. 왜? 평생 울고 먹을 수 있을 정도 시스템이에요, 그게. 이자가 이자를 낳는 구조죠. 그래서 캐피탈도 그렇고 500에서 1000입니다. 대부분 보면. 왜? 이자를 받아먹기 제일 좋으니까. 사금융권은 더 심각하죠. 사금융권 사채업자들은요, 100대에서 300만 원이에요. 대출해주는 한도가. 500까지도 잘 안 해줘요, 사채는. 그런데 정말 사채의 계산법은요, 엽기적입니다. 막 20% 넘어가죠, 이자가. 그렇기 때문에 절대 갚을 수 있는 구조가 안 됩니다, 그게.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1, 2 금융권에서 힘들다 그러면요, 소상공인이나 이런데 신보 있잖아요, 신용보증, 이런 쪽을 한번 알아보시는 게 좋아요. 신보 쪽을 알아보시고, 그래도 안 될 것 같다, 정부 이제 1월달 되면요,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사업들이 많아요. 그게 대부분 보면 여름 오픈런이라고 그래가지고 개시하자마자 보면 뭐 한 일주일이면 다 끝나요. 그걸로 뭐 사업하시려는 분들,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아서 신보 같은데 이렇게 거기까지 알아보시고 더 이상은 알아보지 말아야 됩니다. 그 이상을 만약에 그 이하권에 3금융권 이렇게 하신다고 그러면 이게 망하기 전에 나타나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5번째, 내가 해야 될 일이 점점 없어져 갈 때. 뭐 직원들이, 내 사업이 잘 돼서 직원들이 늘어났다고 그러면 괜찮죠. 그래서 내가 할 일이 줄어들었다면 괜찮은 거예요. 근데 나 혼자 하고 있는데도 내가 점점 할 일이 없어지고 매출은 점점 떨어지고 있을 때, 이때는 망하기 전에 나타나는 신호입니다. 뭐 다 그렇죠, 대부분. 근데 공통적으로 이때 뭐를 하냐면요, 멍 때리고 있어요. 핸드폰 보고 있고요. 대부분 가게 운영하시는 분들 뭐 하냐면 유튜브 틀어놓고 유튜브 보고 있어요. 핸드폰 가지고 뭐 요즘에는 뭐 TV도 나오니까 TV 보고 있죠. 영화 보고 있죠. 넷플릭스 같은 걸로. 예? 그리고 뭐 하니 그냥 TV 보고 그렇게 하고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그래 놓고선 이렇게 하면 어떡하냐고 그러면 이제 가게들도 컨설팅 해주러 가면 그래요. 과일 가게 같은 것도. 아니 손님이 안 오는데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우리 상권이 나쁘고 손님이 안 오는데 내가 할 게 없지 않냐고. 다 해봤어요, 저도. 근데 할 게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정말 답답한 거죠. 만약에 식당을 한다면요, 저라면 그러겠어요. 식당을 한다면 손님이 먹고 나갔는데 음식이 많이 남았어. 그럼 내가 먹어보겠어요, 그 음식을. 뭐가 잘못됐는지, 왜 손님들이 냉기고 가는지. 내가 과일 가게를 한다고 그러면 컴플레인이 반복적으로 들어온 컴플레인이 있을 거예요. 보면 뭐 신선도가 안 좋아요, 뭐 이런 거. 그렇다면 그 신선도를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신선도가 떨어지기 전에 뭐 떨이를 쳐야 될까? 뭐 이런 고민도 해보고 있어요. 내가 해야 될 일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게를 하고 내가 사업을 하면 누가 시켜주질 않아요, 일을. 내가 찾아서 하는 거예요. 트럭 장사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시키질 않아요. 내가 찾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일을. 그걸 찾아서 해내지 못하니까 매출이 떨어지는 거예요. 결과로 나오는 거죠, 그게. 이걸 인풋과 아웃풋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인풋이 100이 되면요, 아웃풋은 10이 될까 말까예요. 왜? 거기서 걸러지니까. 투입을 100개를 했는데 나오는 것도 100개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100가지를 시도해보면 거기서 먹혀 들어가는 게 장사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그게 성공할 확률은 1 내지는 10 그 정도일 거예요. 이게 먹혀 들어간다고 그러죠. 먹혀 들어간다 확률은. 그래도 끊임없이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살아남기 위해서. 오리가 수면 위에서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밑에서는 발버둥을 막 치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죠. 내가 해야 될 일이 없다는 건 내 가게가 망하겠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가게 하시는 분들 특히 멍 때리고 있지 마시고 잘 되는 가게 가보세요. 어떤 거 파나? 저는 그래요. 잘 되는 가게 가면 박스 버리는데 좀 가봐요. 그래서 사진 다 찍어요. 어떤 박스 버렸나? 아, 귤은 어떤 거 파는구나. 하주 찍고 박스 찍고 내가 가서 사 먹어보고 아, 이 정도 맛에 이 정도 가격을 파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죠. 뭐 식당 하는 분들이라면 하다못해 그 식당에 영업 끝나는데 쓰레기 버리면 쓰레기 버리는 거 가가지고 쓰레기통 뒤져야죠. 소스는 못 쓰나 이런 거 다 뒤져봐야죠. 그 사진 다 찍어가지고 그것도 그 식당 가서 사 먹어도 내 동종 업계라면 사 먹어도 보고 뭐가 우리랑 다른지 식당 하시는 분들은 그거 아실 거 아니에요. 여기 뭐가 들어갔을 것 같다라는 거. 그럼 또 그 맛을 재현해 보는 거죠. 내가 해야 될 일이 없다는 거는요. 정말 내가 이 가게가 망한다는 그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내가 찾아서 해야 됩니다. 트럭 장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트럭 장사 하시는 분들도 아, 내가 해야 될 일이 10년 되면 다 하는 것 같죠? 아이고, 천만에요. 10년 된 사람 아직까지 왜 트럭 장사하고 있겠어요? 트럭 장사하면 할 게 없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더 이상 뭐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자기가 처음에 트럭 장사했을 때 그 첫 시작했을 때 그 초심 그거하고 10년이 지난 다음에 그 마음하고 같을까요? 아니, 절대 안 같아요. 매출이 같을까요? 절대 안 같아요. 벌어들인 수익도 어마어마하게 차이 나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그때는 경기가 좋았고 지금은 안 좋았다고 그래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때가 경기가 좋고 지금이 안 좋았다는 것도 아니고 그때가 더 뭐 특별한 상황도 아니에요. 내가 그만큼 노력을 인풋이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웃풋도 많았던 거죠. 제가 얼마 전에 저는 뭐 책을 읽었던 것도 다시 읽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또 잊혔던 걸 한번 생각하기 위해서 옛날에 뭐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이죠. 20년 전 그 장사했을 때 메모를 이렇게 봤어요. 그랬더니 그 메모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경기가 어렵다고 나와 있어요. 정말 놀랐어요, 제가. 그게 2003년도요. 2004년도. 카드 대란 났을 때거든요. 그 써 있어요. 카드 대란 뭐 나가지고 사람들이 돈이 없다고 그런다 뭐. 그때 막 신용카드 무분별하게 발급해줬다가 그게 터져버리는 바람에 막 빚쟁이들 많았잖아요. 아, 그래가지고 어렵다, 최악의 경기다 막 이렇게 써 있어요. 어제보다 더 좋은 경기는 없다니까요. 지금이 가장 좋은 경기예요. 가장 장사하기 좋을 때고. 예? 내가 20년대에 그거 써 있는 거 보고 내가 웃었다니까요. 내가 해야 될 일이 없다고 생각되시면 찾으십시오. 트럭 장사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가게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사업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내가 정말 할 일이 없다는 거는 망하기 전에 나타나는 신호입니다.